한약재 지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황에는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으로 나누니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황의 출처는 한방 약물학의 가장 오래된 서적인 신롱본초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지황과 건지황과 숙지황이 있습니다. 생지황은 이제 그 생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센스라는 뒤에 생약명의 뒤에 어미가 따로 붙고요. 숙지향은 이제 생지향을 가지고 가공 조제하기 때문에 프레파레트라는 끝말이 다시 붙게 됩니다. 하여튼 리마니아 속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를 갖다가 생거, 건조한 거, 또 가공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성가를 보면 각각 전부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거가 성질입니다. 미한하고 량하고 미온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왜 지황이라고 그랬냐? 지황을 이제 그 뿌리를 말이죠. 물에 넣었을 때 가벼워서 위에 뜨는 거는 천황이고요. 중간쯤에 해당되는 건 인황이고요. 밑에 가라앉는 거 요거를 이제 따지자 써서 지황으로 한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완전하게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내부가 충실한 것을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쪽에서 이제 숙지향을 만들 때 보면은 가벼운 천황하고 인황은 그 즙을 내 가지고 이제 지황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보료물로 사용하라, 충실치 못하니까 사용하라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의 현상과에 속한 단생초본인 지황의 뿌리입니다. 기원에 뉴마니아 그루티노사가 있고요. 회경지황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지금 현재는 이제 품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친겐시스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거를 이제 다른 종으로 봐가지고 변종으로 봐가지고 바로 했습니다. 아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재로 사용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지황이었어요. 그리고 회경지황은 식품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식품으로 사용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요거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약재로 한 지황으로 보는 경우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숙지향 같은 경우에 약재를 보게 되면 뒤에 이제 실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덩어리져서 나오는 거가 있고요. 길쭉한 거가 있고 그런데 길쭉한 거는 되게 그루티노사 종류고요. 이 덩어리돼서 나오는 거는 회경지향입니다. 생지황은 이제 신선한 뿌리를 얘기한 거고, 건지황은 불에 쪼여서 건조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숙지황은 보조물을 넣고 9번 찌고 말리는 거를 숙지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에서 전통적으로 대단히 혼란이 된 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생지황이 있고 여기도 생지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지황, 신선선자 선지황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지황, 생지황, 그래서 숙지황은 뭐 독립돼서 따로 이름이 독립돼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생지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는 생지황 다음에 건지황, 숙지황 이런 순서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신선선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선지황이 좀 마른 걸 생지황이라고 그러고 이제 보조물을 넣고 가공 법제한 걸 숙지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헌상에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생지황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이게 여기 그 신선한 뿌리 생지황을 얘기하는 거냐 불에 쪼여 건지황을 얘기하는 거냐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하고자 하는 그 처방의 효능으로 보면은 서로 이름은 생지황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신선한 건지 건조한 건지 이거를 그 사용하는 효능의 타켓을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황은요, 아르메니아 그렇죠. 한국과 중국의 각지에서 자생 재배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정읍의 옹동 지역이었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지황을 재배를 했고 지금도 뭐 지황 조합이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지황 관계로 해서 지금은 그 지역의 특산물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경지왕은 중국의 회경 지역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중원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뭐 저기 김제만경 평야같이 아주 평야 부위가 펴져 있는 그런 지역이 회경 지역인데요. 우리가 보통 중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 동네 이름이 회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4대 휴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회경 지역에서 나는 대표적인 약재를 4대 휴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경지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식품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재로 사용해서 사실 4대 휴학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지왕하고요, 백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약도 있고요, 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재에 보면 이 앞에 보면 이렇게 회자가 붙어 있는 거가 있어요. 회자가 붙은 회지왕, 회백지, 회산약, 회우술. 그래서 이게 그 회경지역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4대 휴약입니다. 4대 휴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지왕을 약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신선하기 때문에 쉽게 상하겠죠. 지금같이 뭐 냉장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거는 모래 속에다 이렇게 묻어놓는 방법을 많이 옛날에는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종이봉투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된 한의원에 보면은, 옛날에 한의원 앞에 보면은 뭐 모래 이렇게 더미가 있는데 그 속에서 생지왕을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생강도 보관하고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지왕은 이 신선한 생지왕을 갖다가 상처를 내 가지고 단면이 황백색일 때 자연 건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갖다가 열을 가해 가지고 열풍 건조하는 거죠. 열풍 건조하고 약하게 열을 쪼면서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는 걸 보면 나중에 보면은 생지왕이 황백색을 띠냐 흑색을 띠냐에 따라 가지고 자연 건조시켰냐 열을 쪼여서 건조시켰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헌에 보면은 생건지왕이 있고요. 생자가 앞에 붙어 있는 거가 있고 건자가 앞에 보면 건생지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건지왕, 건생지왕은 사실은 그런 방법의 차이입니다. 더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열이 조금 더 가해지는 겁니다. 가해지는 거. 그래서 앞에 보면은 성질이 찬 거에서부터 따뜻한 거로 되는데 점차적으로 따뜻하게.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뭐냐면 숙지왕으로 가는 거죠. 자, 숙지왕의 경우에는 보면은 전체 내가 균일할 정도로 흑색을 띠는 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9번 찌고 9번 말렸습니다. 자, 아까 이 얘기한 대로 물에 가라앉는 지향을 가지고 이제 숙지왕을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내부가 충실한 거를 갖고 쓰라 그런 말이죠. 물에 반은 뜨고 반은 가라앉는 거 인왕이죠. 물 위에 묻어뜨는 거 천왕이죠. 이것은 같이 찌어 지백을 만들어서 요 지왕에다가 섞어서 써라. 약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무게도 나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걸 찜통에 찌고 햇빛에 말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라 그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숙지왕을 만드는 거가 이제 구중구포를 하는데 어떨 거냐면 생지왕 혹은 건지왕에다가 막걸리 넣고서요. 막걸리에 담갔다가 8시간 정도 쪄냈다가 하룻밤 지난 다음에 다시 건조했다가 또 찌고 하는 거를 9번 찌고 말리는 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다가 사인과 진피를 섞어서 만드는 걸 하는데 9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끝나게 되면은 그 약재의 겉표면하고 내부가 모두 다 흑색을 띠게 되는 정도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가 이와 같이 큰 지왕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거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9번 하지 않아도 서너 번만 하더라도 겉하고 속이 똑같이 흑색이 됩니다. 이거는 9번이 아니라 19번을 해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표면하고 내 안쪽까지 또 동일하게 열이 가해지라는 그런 의미니까 구중구포라는 의미는
표면하고 그게 될 때까지 많이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숙주향을 만드는 방법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생지황에다가요 상치를 내가지고 여기에 여기 막걸리하고 진피 사인을 섞어 가지고요 하룻밤을 재웁니다. 그다음에 요걸 찝니다. 그다음에 찐 다음에 이걸 건조를 해요. 다시 또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황주 사인 진피를 넣어 가지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 전체를 9번을 하는 겁니다. 9번을 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정통 숙주향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중구포라는 거가 어떤 의미냐? 동양사상에서 구는 진수입니다. 진수라는 거는 마지막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서양 철학에서는 7이 7자가 진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보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 7번씩 70번이라도 할 때 그게 아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내유가 동등하게 검은색을 나타날 때까지 찌고 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 숙주향을 갖다가 구중구포 할 때 어떡하냐면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거는 한 두서너 번만 하면 됩니다. 겉하고 속이 균일하게 되고 이렇게 큰 거는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그 수치를 하게 되면은 9번 하지 않아도 겉과 속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꼭 9번을 하고서 심적인 위안을 삼는 숫자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의학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구는 양의 숫자에서 극대수죠. 그러니까 음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생지황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의 극대수인 구를 사용하라. 그래서 9번 찌고 말렸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9번 찌고 말리라는 것은 내유가 균일하게 흑색이 나타날 때까지 찌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성분입니다. 생지향과 건지향의 성분은요. 성분은 배당체가 주성분인데 카타폴이라는 항명이 가장 높다고 지금까지 밝혀졌습니다. 다당류에서는 스타키오스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고요. 양리작용을 실험한 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생지황은요. 또 건지황은 동일하게요. 청열 양열약에 속해 있습니다. 청열 양열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리작용 실험도 사실은 한의학적인 청열 양열에 맞춰서 돼 있으면은 근거도 되고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열 양열에 관계된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죠. 지혈이라든가 혈압 상승도 좀 해당이 되겠네요. 혈액 응고 촉진이라든가 이런 거요. 이런 거가 양리작용 실험 보고가 되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면역 기능 향상에 관계된 것도 생지향, 건지향의 효능을 성분으로 양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되겠습니다. 자, 숙주향입니다. 숙주향의 성분도 여기 보면 카탈폴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고요. 양리작용에는 숙주향은 이제 보혈약이잖아요. 보혈약이기 때문에 조혈 기능 촉진에 대한 그런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혈액에 관계된 거요. 혈액에 관계된 거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이상적이라면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그 약효에 맞는 양리 실험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거 될 수 있는데 양리 실험에 관계된 거가 이제 정통 한방인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효능하고 좀 다른 그런 양리 작용이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반대의 경우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효능이 양리 작용이 나오는 거가 있으면은 그거를 새로운 그 약의 효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생지향과 건지향과 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선지황을 여기서
선지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지왕을 이해하는 거고요. 생지왕은 건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신선한 거, 요건 불에 말린 거, 요 숙지왕은 이제 가공법제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지왕은 주된작용이 청열생진하고 양열지열한다. 생지왕은 청열양열에 되어 있는데 양음생진한다. 그래서 청열에 밑줄 긋고 양음에 밑줄 긋고 그랬습니다. 숙지왕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혈을 한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요. 성질에 보면은 차고 서늘하고 여기는 약간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의학적인 기미로 보면은 감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감미는 이제 보익성을 얘기하는 거죠. 보익성을 얘기하는 건데 저기 생지왕, 선지왕의 경우에는 이게 뭐 고미가 있습니다. 고미는 청열 사화시키는 거잖아요. 청열 사화시키는 거, 열을 떨어뜨리는 거.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방의 그 성미, 규경, 효능 주치가 모두 다 생지왕, 건지왕, 숙지왕.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생지왕, 건지왕, 숙지왕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성질은 따뜻해지면서 보익성은 높아진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응용으로 갑니다. 생지왕, 건지왕은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열생진한다. 열을 떨어뜨려서 진액을 생기게 한다. 열을 떨어서 진액을 어떻게 생기게 하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이만큼 있다고 쳐요. 열이 밑에가 있게 되면은 줄어들겠죠. 이 열이 만일에 없어지게 되면은 줄어드는 것만큼 더 이상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요만큼에 대한 거가요. 그래서 청열생진한다. 뭔 말이냐면 생진하는 거는 밑에서 열을 빼냄으로 해서 앞으로 없어질 이 양만큼이 손상을 미리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생진은 다른 방법이 있겠죠. 여기다 부어버리는 방법이 있죠. 부어버리는 방법. 이게 지금 한의학에서 말하는 보음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보음약에도 보면 생진이 있고요. 청열약에도 보면 생진이 있네. 청열생진은 밑에서 불 빼내는 거라면 보음약에서 생진은요. 위에다 물을 붓는 겁니다. 청열생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상에 보면은 전부 다 뭐 열 증상만 나오는 신열 구건한다. 변비도 생겼다. 장조 변비다. 당뇨가 열에 의한 거잖아요. 열에 의한 거. 여러 경우에 생지왕이 사용된 예가 청형탕, 증액탕, 황련한. 여기 보면 처방에 보면은 요 증액탕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진액을 새로 생성시킨다, 증액시킨다 그러는데 증액탕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생지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맹문동이 들어 있어요. 맹문동은 보음약이거든요. 생지왕은 밑에서 불 빼내는 약이고 현삼도 불 빼내는 약이거든요. 뭔 말이냐면 증액탕이라는 거는 2대1로 솥단지 밑에서 불 빼내는 게 2, 물 붓는 게 1.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증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증액탕입니다. 증액탕이 이런 타켓트는 열 빼내는 거 2, 물 붓는 거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열, 지열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청열약이 때문에 지열이 전부 다 출혈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토열, 육혈부터 쭉요. 여기도 보면은 육혈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혈열로 인한 그 피부 발진 등에도 사용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양음생진한다 그랬어요. 양음생진한다. 이거가 더 센 거가 있겠죠. 당연히 숙지왕입니다. 숙지왕의 양음생진하고는 아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병상음에 이렇게 보면 이귀탕에 보면 여기 봐요. 사삼, 맹문동, 옥주 이게 전부 다 보음약입니다. 지왕이 들어가 가지고요. 만일에 이 지왕이 여기에 숙지왕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혈약이고 보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양음생진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솥단지로 말하면 물 붓는 거에 완전히 하는 거고요. 이 지왕을 만일에 생지왕이나 건지왕을 쓰면 불 빼내는 거를 일만큼 사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막 소갈, 당류에 사용했다가 초기에 사용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러이런 처방이 보면은 점차적으로 보호하는 약물이 위에 물 붓는 거가 다 들어갑니다. 묻는 거 들어가. 여기 보여요. 천화분도 그렇죠. 환기도 그렇죠. 자, 천문도 그렇죠. 구기자 그렇죠. 산약, 산수유 전부 다 물 붓는 약입니다. 천화분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요거는 청열시키는 것으로 범주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소갈병증에 하면은 이 해당되는 보험시키는 이런 약물하고 합해지면은 초기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위에서 물 붓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요. 여기도 뭐 온열병의 후기에 뭐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모, 청호, 별갑증, 별갑이 이게 보험약이잖아요. 지황 이렇게 지황 같이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에 대한 표시가 안 돼 있는 처방이 한방에서는 지황뿐이 아니고 다른 약제도 있으면은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가금해. 뭔 말이냐면 지금 청호 별갑탕 같은 경우에 위에서 물 붓는 거 보호성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는 숙지황을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 지모, 청호와 마찬가지로 10배 내는데 더 치중하자 그러면 생지황을 쓰면 되는 거고 중간쯤 해야 되면 건지황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약제 사용에 그런 다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지황과 건지황은 청열약에 속하고 청열양열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건지황 같은 경우는 이제 양열 자음으로 이렇게 가니까요.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열에서 자음 쪽으로 가는 거. 아까 기미에 대한 건 설명을 했습니다. 고미가 있고 없고를 설명했어요. 가만 진륜한다, 신음을 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왕과 건지왕, 이 말하면 생지왕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의 차이를 설명할 때 청열양월에 더욱 좋은 효과가 있다. 자음양혈의 효능이 양호하다. 그러나 숙지왕보다는 자음양혈이 약한 거죠. 예. 기미로 설명할 때 생지왕은 고미가 강하다 그랬어요. 고미. 청열 강화는 고미가 감미보다 강하다. 감미가 고미보다 강하다. 감미는 보익성이고 고미는 청열 사화시키는 거니까요. 정리해서 말하면 선지왕, 생지왕은 보다 더 실증했을 수 있고 건지왕은 보다 더 헛증해. 아주 헛증에는 이제 지왕 종류로 볼 때는 숙지왕으로 하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숙지왕의 임상 응용에 보면은 자음 보혈한다 그랬어요. 자음 보혈한다. 혈어로 인한 재반 병증을 치료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물탕 아닙니까? 당귀, 청공, 숙지왕 이게 전부 다 백제약까지 보혈약입니다. 특징적인 거가 백제약은 성질이 찹니다. 나머지는 따뜻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보혈약이면서도 당귀, 청공, 백제약의 온성이 지나치는 걸 백제약을 가지고 견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반자법이죠. 반자. 약간의 견제를 통해서 부작용을 없애면서 효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렇습니다. 혈어로 인한 부인의 모든 질환에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부인 처방이 이제 사물탕 등등인데 여기 보면 태동불안, 유산 이런 걸로 해서 소복동통에, 산후에, 부종에, 오심구토에 등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기호와 혈어를 겸한 증에 처방도 보면 양이고 음양, 쌍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숙지왕이 들어가 있고 인삼이 들어가. 인삼은 보기약이고요. 보기약이고요. 숙지왕은 보혈약이고요. 따라서 기혈이 그래서 기능적인 보는 인삼, 기질적인 보는 숙지왕, 기혈 그래서 양이고 이런 표현을 썼고 음양, 쌍보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음호화동이란 소관 화성의 경우에 육미지향탕에 숙지향이 들어가죠. 숙지향은 군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정진수한다. 정익정, 정과 수를 진도한다. 우리 몸에 마지막에 신장의 기운에 관계된 걸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 관계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극도로 쇠약한 간신음으로 인한 허리가 시큰하고 등등등 자꾸 정액이 유출되는 육미지황탕을 설명을 했고요. 똑같이 간신음의 대보음만 얘기했고요. 음어대열의 호자만을 얘기했고요. 보신작용으로 신어 천해를 치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숙지황은 허천을
다스리는 약이다. 한의학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수천식은 폐잖아요. 폐는 금에 속하잖아요. 그다음에 숙지황은 신장약입니다. 수에 속하죠. 그래서 폐신 동원 금수, 금생수의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설명은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어떠냐? 우리 몸의 기능이 완전히 다운이 된 신장의 기운이 완전히 다운이 되면 죽는 거죠. 죽기 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호흡이 곤란하면서 요새로 말하면 폐렴이 많이 되잖아요. 호흡이 짧아지면서 이런 등등등등이 나타나는 옛날에 이런 모양을 보고 폐신동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의학에서 금생수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뭔 말이냐면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는 모두 다 한방 생리 병리에 근거한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지왕이 허천을 다스리는 양약이다. 천식에 다스리는 약은 따로 화담지의 평천약이 따로 있는 숙지왕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숙지왕은 이게 폐신 동원의 원리로 신장의 기운을 그러니까 극도로 쇠약한 경우에 사용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액 부족으로 인한 신해체는 자 건너뛴 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음생양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기환의 음생양장 숙지황은 보혈약으로 음입니다. 우기환은요 양허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액을 많이 공급해서 양의 기운을 조장을 해준다. 음생양장. 음에서 양에 한다. 근데 따져놓고 보면은요, 우기환이라는 처방이 실제적으로 보신양 하는 그런 약물인데 보신양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숙주향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설명할 때 음생양장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숙지향은 보익약 중에 보혈약의 자음 보혈약에 속합니다. 감은 미우하고 진륜 다액하다 그랬어요. 감은 따뜻하고 맛이 두텁고요. 그 축축하고 얘기하면 능보, 능완, 능화, 보하고 강직된 걸 부드럽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보혈자음의 기본 약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신의 요약이다. 신장을 모두 통하는 약이다. 장원소는 이렇게 했습니다. 배꼽 밑에 아프고 배꼽 밑은 신장에 속하잖아요. 비숙지, 숙지가 없으면 이건 절대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통신의 약이다. 또 본추정에 보면 음어의 신산다는 숙지안 갖고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하고 음어의 화승자는 숙지를 가지고 부족한 걸 강화하고 등등등 해서 전체적인 거가 타켓트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음어로 발생하는 이런 증상, 이런 증상, 이런 증상, 이런 증상에 숙지황이 유효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보혈약인 숙지황과 화수호의 효능 비교인데 왜냐하면 숙지황에 소화장애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수호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능을 비교를 하는데 모두 다 보험을 합니다. 숙지황은 보험력이 더 강하고요. 하수호는 보험력 중에서도 하수호는 보관하는 힘, 숙지황은 보신하는 힘. 그래서 이것도 보면 내내 어디로 가냐면 간신동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요. 간신동원으로 가게 됩니다. 모두 다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하초에 속하는 거고요. 하초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숙지황과 하수호의 똑같은 보혈약으로서의 그 역할 구분도 보면 숙지황은 보신하는 약, 하수호는 보관하는 약, 간신동원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의 약효 변화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청열, 양열약이죠. 건지황은 한 단계가 업됐습니다. 요 양열이 내려옵니다. 양열 자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숙지황은 다시 자음이 한 단계 더 업됩니다. 보혈로. 점차적으로 보면 청열, 자음, 보혈로 해서 성질이 창거에서 서늘한 걸로 따뜻한 걸로 방향이 진행되는 겁니다. 많은 분의 숙지황이 왜 만들어졌냐? 본추연에 보면 원래 건지황, 생지황 두 개 갖고서 다 치료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는 이 두 가지가 치료하는 힘들더라. 허증입니다. 전부 다. 혈어허열, 산후허열, 뭐 중어 이런 거 보면은 이 지왕을 가지고 생건지왕 갖고 사용을 해보니까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후세에 개용 숙자, 후세에 들어서 숙지왕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숙지왕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방 중에 보면 당귀 육황탕에 보면 생지왕도 들어가고 숙지왕도 들어가요. 이게 도안에 사용하는 약물이잖아요. 뭔 말이냐면 생지왕의 역할, 숙지왕의 역할이 다 필요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보혈도 필요하고요, 청혈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왕 그 당귀육황탕에 보면은 황금, 황연, 황배 이 전부 다 청혈시키는 청혈 조습약이잖아요. 청혈 조습약이고, 여기 보면은 황기, 당귀 이런 거는 이제 그 보기 보혈시키는 약이고요. 자, 거기에 보면 생지왕, 숙지왕이 양쪽에 걸려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당귀육황탕이 도안에 사용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청열, 자음, 보혈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약물에 보면은 감초 같은 경우도 처방에 생감초, 자감초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고요. 그런 처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수치를 보겠습니다. 생지왕, 건지왕은 생용이나 혹은 초탄에서 쓴다. 그랬습니다. 생지왕, 건지왕의 금기, 숙지왕의 금기에 보면은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생지왕, 건지왕은 상비 위장한다. 소화기통을 손상된다는 식이죠. 비어설사에 사용을 했다. 비어설사에 쓰면 안 된다. 유효식수에 쓰면 안 된다. 숙지왕은 자의암으로 비유허약, 복만 변당한 경우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소화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쓰는 걸 조심하라. 그 다음에 무를 나복자 약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무를 기하라, 기하라 그랬습니다. 숙장하고 무하고는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처방에 무하고 그러니까 나복자, 우리 한약처럼 나복자죠. 나복자하고 생지왕이나 건지왕이나 숙지왕이 같이 사용된 예는 없습니다. 심지어 앞에 총론에서 보면은 이거 같이 사용하게 되면 숙지왕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숙지왕은 소화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자이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끈적끈적하다 이런 표현. 자이하다. 어떤 면에서는 또 이체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느끼해서 잘 체한다 그런 말이죠. 이체하다. 그만큼 소화장애를 생길 수가 있다. 소화장애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숙지왕이 좋은 약인데 소화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처방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숙지왕을 9번 찌면 됩니다. 근데 9번 찌는 거가 최근에는 좀 있습니다만 그리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유통되는 거는 대숙지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대숙지왕을 가지고 보통 5번, 6번 찐 거가 제일 많고요. 또 심지어 중도 있고요. 소숙지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번 안 찐 것도 있고요. 그래서 대숙지왕의 경우에는 가져다가 한 서너 번을 더 찌면은 9번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원래 지금 이걸 만들 때 진피 사인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우슬차전자를 첨가해서 응용하거나 또 인삼 건강과 같은 따뜻한 약물을 복용한다면 소화에 대한 거를 배려를 한 거죠. 또 숙지왕이 문제가 되면 건지왕으로 좀 사용하든지 건지왕, 숙지왕을 각각 반절씩 이렇게 응용하기도 한다. 또 용환육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수오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하수오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같은 전부 다 보혈약입니다. 보혈약인데 용환육은 안신 보혈시키기 때문에 정신적인 긴장이 있는 사람한테는 용환육으로 대처하는 거. 또 하수오로 대처하는 때는 반드시 주중을 해야 됩니다. 주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설사가 더 심해집니다. 주중하면은 생용하면은요 윤장 통변한다 그랬어요. 하수요는요
오히려 변을 더 잘 나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수종해야 고이 간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중한 숙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숙지황 복용한 후에 무를 먹으니까 머리가 하얗게 된다.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내용일 겁니다. 이거는 상극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숙지황과 무를 같이 쓰게 되면은 숙지황의 효력이 혈정의 효력은 보혈약이잖아요. 보혈약인데 우리 몸의 머리털은 발자는 혈지혈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의 충일도는 우리 몸의 혈액의 충일도를 밖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이 하얀해지고 자꾸 빠지고 그러면은 신장의 기운이 보혈의 기운이 떨어져 있는 내용인데 상극하는 무를 먹게 되면 숙지황을 먹었지만 그거는 송기시키기 때문에 효력이 상극되는 따라서 넣지 말라는 말을 숙지황 복용 후에 무를 먹으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머리가 하얀해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보약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무를 먹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변호하는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인 거는 원래 쓴 약재 중에 숙지황이 무를 먹으면 무력화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식물 형태에 감별합니다. 지황과요 회경지황은 지금은 뭐 거의 같은 종류로 본다고 그랬어요. 같은 종류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식물체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다른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옛날 식품으로만 사용했던 회경지황이 이제 요 지황이 좀 귀하게 되면서요. 좀 귀하게 되면서 그냥 섞여서 같이 동일한 것으로 사용을 할 뿐이죠.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만일에 지황을 사용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회경지황은 사용하지 않고 이 지황을 사용합니다. 아마 그 숙지황을 보면은 이렇게 통 속에 있을 때 보면은요, 그 크기가 거의 뭐 좀 크게 오차범위에서 비슷비슷한 게 없고 어떤 거 보면은 한 가운데 큰 거 하나가 있고요, 작은 거가 이렇게 있는 작다기보다는 원래 모습이 있는 이게 회경지황입니다. 회경지황. 무게는 많이 나가고 등등등해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나보고 만일에 지황을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나는 이걸 선택을 합니다. 이걸 선택하고 이게 덩어리 큰 거가 있는 거는 회경지황으로 이제 영양물질은 많다 하더라도 약효 물질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자, 식물 상태의 차이점은요. 회경지황이 훨씬 큽니다. 결정적인 거는요. 근경이 비대하고 근경이 작은 거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를 다 캐볼 수는 없으니까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지황은 지상부에서 이파리가 있고 꽃이 여기에 집중된 반면에 회경지황의 경우에는 꽃대가 길게 올라가고 위에서 꽃이 듬성듬성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하면 됩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요 품종 상태에서는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황입니다. 지황, 르마니아 그루티노사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황입니다. 여기 잎에 보면 주름이 굉장히 많죠. 주름이 굉장히 많고 꽃 봐요. 꽃에도 보면은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고요. 줄기 잎부분에서 이렇게 총상화서로 핍니다. 총상화서로 펴요. 꽃 모양이 보면 통 모양이죠. 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입니다. 열매 보면은 원형이죠.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채취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육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모두 다 원주형입니다. 원주형입니다. 자, 회경지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경지황입니다. 잎이 훨씬 크죠? 주름 있는 거는 거의 같습니다. 자, 뒷면을 봐요. 뒷면을 보면은 뒷면 연맥이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물 모양이죠. 튀어나오고 그물 모양입니다. 자,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꽃대가 길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꽃이 듬성
합니다. 털 있는 거는 뭐 같고요. 밀집이 루마니아 그루티노사에 비해서 밀집이 안 돼 있다. 후층기시스는 화경이 길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회경지왕입니다. 회경지왕 봐요. 굉장히 큽니다. 아주 원품은 보면은 이렇게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로 덩어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덩어리 형태고요. 지금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내가 중국의 그 해경 지역에 그 채집을 갔을 때 그 식당에 그 지역의 식당에 보면은 식당 중에 4대 회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식단을 만드는 그런 유명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콜라가 나왔어요. 콜라가 나왔는데 보면 지왕으로 만든 콜라였습니다. 지왕으로 콜라였고요. 이렇게 회자가 붙은 이 지왕을 제품으로 해서 차도 있고 등등등 해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입맛으로는 이 콜라가 우리 먹는 콜라하고 맛도 똑같았어요. 뒷맛이 좀 약간 달았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식물 형태 감별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1번이 굉장히 크냐 작냐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꽃대가 짜면서 그 길지가 않아서 밀집됐냐, 기르면서 밀집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입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 뭐 당연히 크기가 원추형이고 방추형이고 뭐 이런 내용하고요. 아까 말해 큰 타원상 방추형이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면의 형성층이 지왕은 명확하지요. 근데 징겐시스는요 형성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영양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성이 루마니아 그루티노사는 약한 반면에 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영양물질 쪽에 약효물질보다요 영양물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거고요. 여기 지왕 같은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루마니아 그루티노사 이 운종을 사용하는 거가 아직까지는 맞을 겁니다. 자, 생지왕인데 생지왕으로 이제 약재를 하면은요 아까 이와 같이 루마니아 그루티노사도 있고요. 아까 이거는 루마니아 그루티노사 포 후칭겐시스 했잖아요. 회경지왕. 자, 대부분이 이제 이와 같이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움푹푹 패인 부위가 있죠. 패인 부위가요. 그 싹의 흔적입니다. 아흔이고요. 세로주름이 많고요. 그다음에가 점점점에서 피공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단면을 봐요. 단면을 보면은요. 그 형성층이 명확하잖아요. 형성층이 명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지왕의 약재 성상을 하면은 포인트가 보면은 옅은 황적색이다. 아까 아은이 있다. 세로주름이 있고 가로로 본 피공이 있다. 그랬어요. 단면은 평탄하다. 그랬어요. 피부와 목부가 구분이 됐죠. 유관속이 뚜렷했죠. 피부와 목부 담황백색, 황백색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방추형 또는 조형인데 회경지왕 같은 경우는 크다고 그랬습니다. 품질은 보면은 연한 황색을 띠고 굵고 탄력 있게 생긴 거가 좋다. 상처가 없고 다육질이 신선한 것이어야 된다. 우리 지금 요 생지왕의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가 아마 경옥고 만들 때요. 경옥고 만들 때 요 즙을 내잖아요. 즙을 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해야만이 즙 양이 많겠죠. 자, 건지왕으로 들어갑니다. 건지왕 이거는요. 건지왕 중에 생건지왕입니다. 아까 생건지왕은 뭐냐면 자연 조건에서 말린 겁니다. 불을 쬐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도 보면은 이렇게 황백색을 나타내고요. 단면도 보면은
황백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거가 있죠? 지금 요런 거요. 좀 새kam새kam한 거, 새kam새kam한 거. 그래서 개 중에 일부 이 정도도 열이 적지만 열이 가해졌을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건지황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건생지황입니다. 건생지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을 가해 가지고요. 열을 가해가지고 대개 이제 그 건조기에 넣고서 건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통상적으로 열풍 건조죠. 열풍 건조기를 사용하고 열풍 건조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겉표면이 보면은 저기 한 게 아니고 겉표면이 아니고 진한 갈색을 띠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 단면을 잘랐습니다. 이건 공교롭게 큰 거를 잘랐는데 이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건 효경지황입니다. 그걸 잘랐을 때 보면은 단면을 보게 되면 단면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요 새카머지 않은 부분이요. 이렇게 여기 나타나는 거. 이게 지금 뭐냐면 열이 균일하게 전달이 안 됐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경지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열이 그 색깔이 균일하게 되지 않은 그래서 잘 건조항으로 잘 된 거를 보면 이게 같이 흑갈색을 띠고요. 광택이 있고요. 끈적끈적하게 점성도 있죠. 점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지황에 대한 거를 약재상상을 하면은 황백색은 자연 건조된 것이고 흑갈색, 혈갈색은 열풍 건조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겉에 보면 쭈그러진 불규칙한 가로주름이 많습니다. 단면이 보면은 흑갈색 되어 있고요. 광택도 있고 점성도 있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품질은 크고 무겁고 단면이 흑색으로 윤기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숙지황입니다. 숙지황이요. 숙지황이 보면 이와 같이 크기가 작은 거 돼 있는 거가 있고 큰 덩어리져 있는 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따져놓고 보면 이거는 루마니아 그르트에서 원지황이고요. 이건 회경지황입니다. 우리가 숙지황은 찌고 말리고 해서 겉과 속이 균일하게 흑색을 띠어야 되니까 이것도 잘랐을 때 습관적으로 약재를 가지고 가운데를 딱 잘라보게 되면 단면이 나오게 되네. 단면에 겉과 속이 균일하게 새카맣게 변했고 광택이 있으면은 그건 숙지황이 다 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굵기가 작은 거는 한두 번만 하더라도 겉과 속이 똑같이 균일하게 돼요. 이와 같이 큰 거는요. 9번이 아니라 19번, 29번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가운데 잘라 가지고요 하는 거가 가장 이상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고른 우리 많은 만 중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칠흑색 이런 표현을 썼어요. 칠흑색, 오칠과 같이 반짝반짝 하면서 새카만 모양을 내요. 그게 중요한 거는 이게 골라야죠. 균일해야 됩니다. 균일해야 돼요. 균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단면을 봤습니다. 단면이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윤하고요. 그 다음에 흑색이고요. 어떤 거 보면 잘라놓고 보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가 있는데 요 보면은 그 주변에 보면 요 주변에 봐요. 주변에 보면은 기름기 있는 모양의 유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완전하게 이상적으로 쪄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요 동일한 크기라고 하지만 이거는 겉과 속이 다 균일하죠. 이거는요 겉과 속이 균일하지 않고 아까 건지한 것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자, 요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열이 가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품상으로 나온 걸 보니까는 요거는 구중한 거였습니다. 구중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 요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회경지황일 확률이 큽니다. 크고요. 요것도 회경지황인데 이거는
5번 쪘다 그래가지고 제품 명칭이 5증됐다 9증됐다 돼 있는데, 뭐 5증 9증을 옆에서 지켜봐서 숫자를 센 거 아닌 다음에는 단면을 봐가지고 단면이 겉과 속이 균일하면은요, 균일하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겁니다. 가능하면 거기에 광택도 있고 그러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균일하지 못하고 노란 색깔이 남아 있다거나 노란 색깔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거나 또 광택이 없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안 째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통되는 숙지황에 대한 숙지황을 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유통되는 거였고요. 중국에서 유통되는 거, 중국의 하남 지역에서 유통되는 겁니다. 이렇게 9번 쪘다, 구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이 단면에 요요 이런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9구째에다 9증 그랬잖아요. 9증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여기에가요 구자가 쓰여 있는 게 아니고 대자가 쓰여 있는 거가 있고요. 어떤 건 중자가 쓰여 있고 어떤 건 소자가 쓰여 있고 있는 거 있습니다. 9증은 9번째 때는 거기서 이게 대숙지황, 중숙지황, 소숙지황. 그것도 또 저기에서 보통 그냥 대변, 중변, 소변 뭐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그 찌고 말리는 횟수가 적었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변의 경우에는 한 5회에서 6회 정도 한 거고요. 중변 같은 경우는 3에서 한 4회 정도, 소변은 1에서 한 3회 정도, 뭐 이 정도 몇 번 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 소숙지황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딱 잘라서 보게 되면요. 가운데를 잘라서 보게 되면 다 새카맣게 안 돼 있고 노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뭐 글씨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건 단면 모양으로 해서 제대로 열이 전부 가해졌냐 가해지지 않느냐는 것을 찾아내는 게 더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숙지황의 이제 약재 성상은 아까 속과 겉이 고른 칠흑색이어야 된다. 단면은 자연하고 흑색이어야 된다. 중앙부에 유지상의 덩어리가 있고 점성이 많고 광택이 있어야 된다. 윤기가 있고 안팎이 모두 검고요. 광택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자, 종합유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유학으로 지황은요, 지황 종류의 뿔인데 루마니아 그루티노사가 있고요, 회경지황, 후칭겐시스가 있는데 요새는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지황에 보면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 이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생지황에도 보면 생지황, 선지황이 있고요, 건지황, 생지황이 있고 생건지황, 건지황 이름이 많은데 이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생거 상태에서 가공한 것까지 가공은 이게 생지황이죠. 가공하면 숙지황이죠. 숙지황에까지 가는 것 과정 중에 열이 가해지는 건조가 되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숙지황은 최종적으로 9번 찌고 말린 거죠. 효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능은요, 청열, 양열 작용을 나타내는 생지황이 양열이 한 칸 밑으로 내리면서 건지황은 양열, 자음으로 되고 숙지황은 자음이 다시 한 칸 내려서 보열로 되는, 전체적으로는 청열, 자음, 보열로 해서 한양 미온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은 본초 정의도 그렇고 본초 연의에서도 그렇고, 아까 본초 연의에서 숙지황이 사용된 연의는 설명을 했습니다. 본초 정의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지황하고 건지황하고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 건지황은 보혈 이금한다, 선지황은 양혈 청화한다. 공력 치료인데 서로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되나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상대적인 보, 상대적인 사 뭐 이런 게, 요거는 실증에 사용되는 거고 이거는 허증에 사용되는 거고요. 이건 상대적인 이제 그래서 사를 해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서 변화되는 거를 이게 나타내는 그런 종류가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숙지황의 소화장애 극복을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구중숙지황을 쓰라고 그랬죠.
대숙지왕의 경우에는 3, 4번을 더 증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 소화장애를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제 압축한 겁니다. 소화장애가 약간 염려되면 진피사인을 넣으면 됩니다. 1차 고려로 넣으면 됩니다. 소화장애가 많이 염려되면요, 하수호를 해서 주중하수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신경이 예민한 경우에는 안신작용이 있는 용안육으로 3차 고려를 하면 됩니다. 소변장애가 나타내는 우술 차전자라면 4차 고려. 이게 지금 우차 신기환 같은 경우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수천 년 동안의 임상 경험이 축적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적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고 효율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숙지왕의 소화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 순서대로 하면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환자를 보던 시기가 잠시 있었는데, 그때는 이러한 원칙으로 사용을 했고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실제 임상에서 적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왕의 종류 중에 생지왕, 건지왕, 숙지왕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여기 요 메일로 연락을 주면은 보완하고 또 상호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